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법률가, 뭐 법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법을 이렇게 배우는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황당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넓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이냐, 국가 전체로 봐서는 그런 고민이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법률가로서 효과적으로 일을 스마트하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문재판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전문재판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여러분도 이제 연수원에서도 뭐 이게 지켜보셨겠지만 다들 머리들이 참 달라요. 능력들이 참 다르죠. 좀 모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차이가 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연수원 다닐 때 참 내 능력이 많이 붙인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근데 조금 넓게 보면은 그게 그래봐야 능력이, 법률가적인 능력 자체는 똑같은, 그러니까 일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는 별로 차이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전문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다른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거든요. 결국은 전문화를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전문화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뭐 대체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분야를 좁히면 좁힐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변호사 한 16년 차 이렇게 돼서 잘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같이 경쟁하고 했던 친구들 만나면 요즘은 아주 능력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야기가 제법 돼요.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런 뭐 질문이라든지 토론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이야기가 제법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분야를 좁혀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다 했던, 판사로서 일반적으로 다 했던 친구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제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일을 좁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얼마나 열심히 누가 더 10시까지 하냐 12시까지 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내가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나는 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꼭 해야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부분들만 하게 되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화와 집중, 이게 결국 답이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관심사나 에너지를 조금 단순하게 하고 단순하게 해서 생긴 에너지, 시간,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이게 결국은 잘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아까 뭐 제가 거창하게 이 전문재판부의 어떤 그 확대, 일반적인 어떤 전문재판부를 보편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판사들 특히 자꾸 이제 뭐 제가 형사사건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검사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은 이야기를 많이 제가 못 드리는데 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참 힘들어요, 다들. 또 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일이 해도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뭐 단순한 사건들 같은 경우야 누가 해도 다 합니다. 누가 해도 다 해요.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사건들은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거든요. 문제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경험인과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일들, 기록이 아주 두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주범인데요. 이런 일들을 만약에 다른 사건들은 일주일에 뭐 10건을 하는데 그런 복잡한 사건들은 일주일 내내 기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한 건 쓰고 나면 과연 그 뒤가 뭐냐는 겁니다. 그 뒤가. 그런 사건을 내 판사를 하면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또 별로 없어요. 한참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재건축 재개발 사건이었다. 아주 복잡한. 그렇게 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기록을 한 건 썼는데, 판결을 썼는데, 그게 과연 언제 그 사건, 그 비슷한 사건이 언제 내한테 또 걸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배당받은 재판 사건들은 다 그냥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사건들이 아니라 다 일반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고생을 해서 이렇게 그 지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지식을 다시 쓰고 더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어떤 판사의 그 업무 스타일은 그 딱 사건 해결할 만큼만 해요. 내가 이 사건은 띄면 된다. 사건은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 딱 해결할 만큼만 딱 보고 그냥 덮어요. 일을. 그래서 그걸 어떤 분야를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뭐 저같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 분야에서 하는 책을 쓴다,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해서 그걸 판결들이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판결들 수준이 뛰어난 것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니에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뭐 뛰어난 한 사람이 더 역점을 더가 조금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또 베끼기식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의 별로 발전 없는 그 일들이, 업무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효율적인 재판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나는 그냥 여러 사건들 한 건 중에서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또 나는 잘 모르니까 너가 나를 설득시키는 거고, 너가 모자라면은 그냥 나는 기각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증 책임, 뭐 주장 입증 책임 이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봐버리면 너무나 재판이 편합니다,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나죠. 해결이 안 나죠. 이게 판사마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다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내가 언제쯤 다른 데로 옮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잡한 사건들은
뭐 2, 3년 이렇게 끄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어떤 만족, 감동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재판이 왜 이 모양인가? 이 모양인가? 다들 그것 때문에 법조인들에 대한 시각이 사실 별로 안 좋죠. 뭐 이게 외견상으로는 이제 뭘 이제 뇌물 받았다, 뭐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법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만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조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사회생활 하면서 저기 술 한잔 얻어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법관이고 공직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준이 훨씬 높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어떤 국민들한테 제일 그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뭐냐면 사법 서비스가 어떤 수준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굳이 이건 안 와도 되는데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몰라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에다가 사건을 맡겼는데 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떨 때는 틀린 결론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너가 입증 책임을 잘못해가지고 나를 설득 못 시켜서 네가 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용납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국무총리 하고 계신 그 김항식 옛날 대법관님 그분도 결국은 이게 그 국민들을 그 사법 서비스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력이 가장 필요한 사법 서비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실력이 다 좋을 수 있나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제일 뭐 로펌 다니고 변호사 초반에 제일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 들어올 때까지도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대학 들어와서 시험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지 사법연수원에서도 별로 마음 편하게 못 놀았죠. 그다음에 초반에도 변호사 초반에도 뭐 일배운이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시간에 허덕인다. 그런 좀 아쉬움. 그게 제일 좀 불만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기계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잘 하려면은 좁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제 변호사에 비해서 일찍 좁혔어요. 일찍 좁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덕분에 어떤 시간적인 그 여유를 얻었습니다. 시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 처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의 책도 쓰고 뭐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사건들은 사실 빤하거든요. 거기서 더 얻는 분야, 더 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일이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 하는 변호사들은 계속 새롭습니다. 계속 새롭고 계속 찾아야 되고